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효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이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에 또 디지털재단 이사장님께서 어떤 일이신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이유가 있지만 먼저 서울디지털재단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됐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는 서울시의 과학행정 지원. 네. 그러니까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AI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지 빅데이터 활용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거죠. 네. 이제 두 번째는 요즘 이제 디지털 격차 해소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에 대한 그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그 해외 진출 지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전시회, 뭐 CES 또는 SCWC라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는 그런 전시, 또 대만의 SCSE 그런 전시관에서 그 스타트업들이 전시도 열어주고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그 좀 크고 의미 있는 행사를 여셨다고, 그리고 이게 저희 재난안전 119랑도 조금 맥이 닿아서 여쭤보게 됐습니다만, 첫 번째로 스마트 라이프 위크 SLW 지금 배지를 달고 계신 거죠. 네, 그거를 여셨다고 궁금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선보인다. 자세하게 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아마 이제 SLW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아마 이제 더욱더 친숙한 용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요. 네네. 스마트 라이프 위크. 네. 그런데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지털재단이 총괄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전시나 ICT 박람회하고 조금 차별화되고 좀 특별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서울시의 그 시정 철학이 바로 약자와 동행입니다. 네. 그래서 약자와 동행, 그 다음에 사람 중심, 기술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된 그런 기술이 어떤 첨단 그 미래 기술이 바꾸는 미래 도시를 우리 시민들에 같이 보여주고 또 세계인들과 함께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행사가 시작됐는데, 여기에는 포럼, 컨퍼런스, 어워드, 시상식 하는 등 아주 다채로운 그 행사로 구성된 그야말로 사람 동행 중심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융복합적인 혁신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나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지금 이제 나라 수로는 72개국, 그리고 도시로서는 이제 108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한 연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134명. 그 다음에 이제 참관자가 저희들이 출입 다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총 3만 명이 넘었습니다. 3만 명이요? 네, 이게 지금 사흘간 열렸는데 3만 명이 온 거예요. 당초에는 2만이었는데 계획을 훨씬 더 상회하는 숫자가 와서 저희들은 이렇게 성황리에 잘 마쳤다라고 예상보다 더 잘 됐다. 네, 그러면 이런 행사가 1회였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제 특별히 생기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2022년도에 그 SCSE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의 그 행사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어워드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가 도시 전략 부분에서 1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야말로 이제 그 아카데미 그런 영화상에서 이제 감독상 최우수상 하듯이 서울시가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2023년도에는 그 세계 스마트 도시 기구 위고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가 의장국인데요. 거기에서 그 서울 스마트 도시상을 제정했는데 무려 200개 도시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어떤 그 자신감 있는 거죠. 대외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의 이런 스마트 시티 우수성을 좀 글로벌 리더십을 좀 발휘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올해 1월 달에 그 라스베가스에 가셔서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보면서 이거 이 규모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CES처럼 우리 서울에서도 이런 큰 판을 한번 열어보자 해서 바로 SLW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CES가 롤모델이네요. 예, 그런데 약간 규모적인 측면에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CES는 B2B, B2C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어떤 정부 정책, 서울시 우수한 정책들을 많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규모적인 측면에서 이제 CS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출발이 좋았으니까. 네네. 네, 이게 이제 지나버렸어요. 사실 네. 좀 미리 알았으면은 네. 가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체는 사실 지난주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열렸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은 뭐 각국의 주요 도시별 부스도 만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와서 어떤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 이제 해외 도시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7개 도시가 참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샤르자라는 도시. 샤르자. 아, 네, 들어봤습니다. 네. 샤르자.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부다비, 두바이 다음에 이제 샤르자라는 샤르자예요. 도시인데요. 거기도 참여를 했었고 영국에는 런던, 그다음에 프랑스에는 파리, 또 네. 튀르키예의 지금 코냐, 현장 화면 예, 같이 그렇습니다. 나가고 예. 있는데 저렇게. 마드리드 등 그 해외에서도 그 많은 부스를 원했어요. 네. 근데 사실상 공간이 좀 적어서 합소해서. 이번에 7개 도시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해외 도시관에는 7개 정도가 참여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보여준 거는 저기 보면은 뭐 전기차가 네, 저기는 나오는 이제 것 같고. 그 전기 자동 충전입니다. 아, 충전이요. 네네. 그러니까 운전자가 내리지도 않고 음. 저 상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현재 이제 보여준 자 가운데 이제 시장님도 계시고 네. 많은 내빈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님이 직접 오셨군요. 저거는 네. 어떤 기술인가요? 아, 저거는 이제 그 돌봄 서비스인데요. 네. 저거 이제 팔을 흔드는 저 로봇은 이제 리쿠라고 해서 네. 그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네. 직접 이제 저걸 통해서 교육도 하고 지금 저 보시는 저 화면은 네. 그 모핑 그 휠체어입니다. 휠체어요? 예, 이제 바퀴가 어떤 지형에 따라서 변형이 되잖아요. 아, 진짜 그렇네요. 예, 저게 아주 네. 새로운 기술인데 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처음으로 네. 저 전시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와. 저 상태가 바로 휠체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단을. 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왜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좀 알 것 같네요. 저런 데모가 많으니까 저걸 맞습니다. 보는 게 되게 즐거웠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얼핏 컨퍼런스라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컨퍼런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컨퍼런스는 이번 이제 주제는 이제 스마트 라이프 컨퍼런스라는 이제 주제로 해서 도시 관계자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 관계자들이 직접 모여 주로 이제 실국장들 이런 분들 모여서 네. 자기들이 그 도시마다 했던 우수 사례 음. 같이 이제 공유하고 이제 논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미래를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점인데 아주 여러 11개국에서 한 뭐 18명 정도가 각국에서 같이 참여를 한 아주 네. 그 효율성 있는 그런 그 컨퍼런스였습니다. 네,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전시회장 중에 보니까 쇼룸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가 이제 어떤 미래의 도시 공간을 직접 체험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 중에서 이 사장님께서 혹시 좀 인상적으로 이거는 더 많이 봤었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좀 지금 못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시청자분들 그렇죠, 중에서는 이런 거 있었다, 인상적이었다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그 13개 조는 뭐 도심항공 또는 자율주행, 뭐 찾아가는 복지, 미래, 학교 또는 안전, 환경 아주 다양한 13개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뭐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보시는 저 이제 UAM입니다. SKT에서 이번에 만들었는데 저건 이제 쉽게 하면 하늘을 나르는 항공기입니다. 항공을 나르는 택시. 네네.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제 착륙 이륙이 되는 것인데 저게 이제 실물 크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실물 크기로 전시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네. 실제 이제 관람객들은 저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하늘을 나르는 아, 저게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저게 인기가 가장 많았던 그랬겠네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디지털 돌봄 서비스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요? 예, 버스. 그래서 버스를 그 안에는 한 6개의 그 각종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전부 다 이제 한번 체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웨어러블 지금 저건가 봐요. 예, 버스. 그렇습니다. 예. 디지털 돌봄 체험. 디지털 돌봄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그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이제 체험하는 것. 아. 그리고 궁금한 것도 이제 직접 아까 그런 로봇 같은 거. 그렇죠. 예, 로보틱스도 있고 뭐 그 호흡기 검사도 하고 또 이 충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주로 이렇게 이동성이 좀 제한된 그런 이제 취약계층, 그렇죠. 하나 약자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네네.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네네. 네, 잘 봤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에서는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안전이거든요. 네네. 저희가 재난안전 119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행사 중에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발표 PYC라고
Presentation for Your City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계 도시가 각자 처해 있는 교통이나 환경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럼 주로 여기서도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Presentation for Your City, PYC.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행사에서 가장 독특한 프로그램 중 하나였어요. 보통 이제 전시하면은 전시한 부스들이 있고 관람객이 와서 쑥 한번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가는 건데 저희들은 사전에 그 참가하는 도시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갖고 있는 당신 도시의 문제가 뭐냐, 네. 교통, 환경, 뭐 여러 가지 분야, 안전 분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솔루션은 뭐냐 해서 1대1로 매칭을 한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약 한 15분 동안 A라는 도시와 A라는 기업이 만나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고 네. 참가한 기업이나 그 도시에서도 참 만족했다는 그런 평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PYC를 좀 더 좀 확산해보고 싶은 것이 네. 저희 이제 주관 사로서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 특히 그 라오스의 그 비엔티안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비엔티안. 예, 네, 그 비엔티안에서 그 도시도 특히 이제 그 버스 있죠. 버스 이동 정보, 네네. 그 안내 시스템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가보테크라는 기업에서는 가보테크요? 예, 스마트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스마트폴은 하나의 시설물인데요. 거기에는 뭐 가로등도 있고 CCTV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IoT, 네. 그다음에 전기차 뭐 충전기 아주 다양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하나의 그 종합적인 스마트 기기가 다 집합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 안전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실 어떤 그런 기업들이 또 있었을까요? 또 하나는 그 라비랩이라는 그 라비랩? 회사가 있는데요. 예, 네, 3D GIS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은 이제 위치 추적을 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위험한 지역에 뭐 가지 않고도 그 PC상에서 네. 보고 그 의사결정권자나 또 차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주 좋은 그 안전 부분에서는 아주 우수한 솔루션이라고 할 네. 수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해외 도시들에서 뭐 라오스의 비엔티안 같은 곳에서 와서 발표를 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뭐 가보테크나 말씀하신 라미랩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15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해당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했다 이렇게 이해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졌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큰 성과라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견하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저도 이제 오기 전에 한번 확인해봤는데 상당히 그 양계 도시나 또 당사자도 상당히 만족했다면서 이제 서로 연락처 같은 거 이메일 다 주고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도 계속 자료 요구하고 답변하면서 만약에 어떤 솔루션이 그 현지 도시에도 이제 활용 적용이 된다면 그게 바로 이제 하나의 그 바이어와 또 공급자의 그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수출 그렇죠. 네. 또 그게 될 수 궁극적인 있고.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스타트업 데리고 외국에 네네. 많이 나가신다 그런 얘기도 하셨군요. 네. 뭐 이렇게 여쭤보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공적인 개최였다고 저희가 알고요. 아는데 어쨌든 첫 번째였으니까 또 운영해 보시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좀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더 행사가 좋은 쪽으로 발전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작년에 한 1년 동안 이 행사를 준비한 건데 네. 처음에 이 행사를 하자는 의사결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코엑스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 코엑스에 연락을 해서 올해 남은 시간이 언제냐. 그래서 10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이제 공간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코엑스가 크지만은 워낙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아있는 공간, 그 공간이 보니까 축구장 하나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도 적었다 근데 아유, 너무 적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 측면에서는 그에 한 뭐 네다섯 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도 희망사항이 있는데 장소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도 꼭 도심을 원하셨던 거죠. 그렇죠. 이왕이면. 그렇죠. 접근성이라든지 또 사실은 여러 장소를 검토했는데 코엑스 아니고는 장소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개선점이란다면 행사 공간이 좀 더 공간을 이제 확장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일원화. 일어나요?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1층에 B2
그다음에 3층에 시월이 되다 보니 나눠졌어요. 예,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가 그거 좀 멀어. 힘든데요, 코엑스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글로벌 리더십 차원에서 뭐 아까 72개국이 더 왔지만 아마 이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그 대도시 협의회 네. 제 40주년 대도시 협의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해외 많은 시장님들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유럽 아주 곳곳에 시장님들 다 오셨거든요. 한 시장님은 아마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현직 시장하고 이제 부시장까지 포함하면 한 40명 정도 규모가 되는데 네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뭐 시장님들 오셔서 같이 이제 시장님 어떤 레벨 차원에서의 논의가 좀 되고 사실 이번에도 그 메이어 포럼이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님 직접 주관하는 메이어 포럼. 그 중에는 이제 그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장, 쿠알라룸푸르 현직 시장 뭐 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어떤 저 의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협력, 글로벌 그렇죠. 파트너십 이 기회를 보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SLW 스마트 라이프 윅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신다고 느껴지는데 규모를 일단 굉장히 많이 더 키우시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공간의 확장을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일반인의 측면에서는 단순히 그냥 다음에 또 2회가 열린다고 할 때 가서 그냥 구경하는 거 말고는 이렇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렇게 좋은 네. 취지의 행사에? 그래서 올해는 하나의 그 스마트 라이프의 모델을 우리가 제시했다면 네. 내년도에는 이제 리딩 도시 그리고 후년도에는 이제 허브 도시로서 규모는 확장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도 벌써 예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날짜가 정해졌어요? 네, 9월 언제로?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네. 그다음에 장소도 10월. 네. 3층에 10월과 2층에 더 플라츠 좀 호텔까지. 가까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장소와 또 이제 규모도 이제 확정 날짜까지 다 이렇게 정해졌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민들이 그저 그냥 관람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이제 체험을 하는 것이죠. 체험하고 특히 이제 약자와 동행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 시각 장애인, 몸이 뭐 허약한 분들을 위한 로보틱스로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AI 뭐 치킨 튀김 요리 아주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시민들이 어떤 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그런 기술을 선보이는 아마 최고의 장을 계속 구상을 합니다. 네. 네. 최고라는 말씀도 쓰셨고 이제 CES 같은 규모 면에서 CES를 목표로 한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진짜 이 SLW가 CES처럼 그런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 또 어떤 개인적으로 재단 이사장님으로서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좀 밝혀주세요. 서울시가 현재 그 스마트 도시로서는 많이 주목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재단에 서울 스마트 시티 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뭐 크진 않지만 상설로 되어 있는 그 센터가 있는데 네. 거기에 2년 동안 56개국 한 1,2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의 우수한 이런 디지털 정책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또 확산해서 또 저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또 세계 모든 그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어떤 삶의 부분에서의 향상이 된다면 그것들이 이제 저희 행사의 큰 취지가 살린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해외에도 이런 SLW 같은 행사가 있나요? 아마 스마트 라이프라고 하는 이 명명한 것을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아, 주로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많이 하는데 네네. 또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야 우리가 좀 보다 좀 독특한 거 해보자 해서 이제 스마트 라이프로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을 또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서울시만의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행사네요. 네. 네, 꼭 그렇게 해서 더 서울을 널리 스마트한 도시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디지털 재단의 강요식 이사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